자, 안녕하세요. 행정학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조금 부탁한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24년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행정학 학습 전략이나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수업 1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커리큘럼 안내이기 때문에 빨리 보면 수업 시간에 첫날 첫 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킬 때 산업화 이후에 먼저 발전한 기업 경영에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래서 삼성현대 같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물적 자원 동원해서 갤럭시 같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 확보하듯이 미국 연방정부도 공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부분에서 목적은 차이가 있지만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관리하고 물자를 관리해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행정이 경영과 유사하니까 먼저 발달한 경영학의 아이디어를 행정학에 도입하면서 정부 운영에 도입하면서 행정학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부분, 매니지먼트 성격은 행정 경영이 유사하더라. 그래서 행정학이 탄생하게 되니까 이 영역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1편 기초이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주로 우리 행정학이 미국에서 먼저 발달한 학문이다 보니 미국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공익 말고 또 뭘 추구하지? 형평성, 민주성 같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더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때그때 정부 역할이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이론이 뭐가 있었는지 시대 순대로 쭉 정리하는 게 1편 기초 이론.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우리 사회도 코로나 같은 사회 문제가 벌어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친다. 그런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결과 평가하는 과정들, 정책학. 피라미드 모양의 조직만이 정답인가? 다양한 구조, 네트워크, 매트릭스 등등등 조직 행정. 공직에서 일을 할 인적 자원 확보해보자. 그 사람을 확보하는 방법, 인사행정. 예산이라고 불리는 정부가 활용하는 물적 자원, 돈 관리하는 방법, 재무행정. 인적 자원, 인사행정 마지막 가면 공무원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평가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보수 지급하고 연금 등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공무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시민사회가 행정을 통제한다. 피드백한다. 행정 환류편. 이 과정들이 지방에서 벌어진다. 지방행정. 그래서 이 7개 영역이 행정학의 주요 파트가 되고 환류편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가 대학원 박사과정 가면 세부적으로 전공하는 파트가 되고 A 교수는 재무행정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재무행정을 수업하고 있다. B 교수는 조직행정을 전공해서 조직행정을 주로 대학 강의하는데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은 그 A, B 두 교수가 시험 선정위원, 여러분 생각하는 출제위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시험 실시하기 2주 전에 합숙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시험지 인쇄하고 전국의 시험장으로 시험지를 배부하고 하려면은 2주 내내 시험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은행 풀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인사킨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은행 풀에 평상시에 문제를 채워놓고서 선정위원 2명 들어가서 문제를 골라내는 거야. 골라내면서 조금 바꾸거나 내가 꼭 내고 싶은 문제 한번 추가로 내보는 거고 그럴 때 이제 2명 교수가 머리 맞대기보다는 한 명은 이렇게 해서 내가 10개 내볼게. 한 명은 이렇게 해서 10개 내볼게 하다 보면 그때 들어가는 출제위원회 전공 영역에 따라서 어느 한 파트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2023년 국가직 9급은 제일 베이스가 되는 기초이론이 너무 작게 나왔는데 대신 정책학이 많이 나왔죠. 인사행정하고 반대로 지방직은 기초이론 다시 5개, 1개, 5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그지? 많이 나오면서 또 이제 출제 비중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환류편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지만 국가직은 3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방직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고득점 합격하려면은 저 7개 영역을 편중 없이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출제와 관련된 각종 출제 테마들이
문제은행 풀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최근에 이제 그 문제은행 풀에 평상시에 출제위원급 교수한테 문제 좀 내줘라 라고 정부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하면 문제은행 풀에 문제를 채워 넣을 때 교수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면서 출제 오류 시비가 걸렸을 때 문제되지 않을 권위 있는 교수님들의 책을 보고 문제를 내는데, 그게 한 3 정도 책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요 3가지 책에 있는 내용과 기존에 있던 문제은행 풀 문제가 변형 응용되면서 문제가 나왔었어. 2023년 이 지방직 구급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처음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 라는 게 주로 공공가치관리론,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내용은 여기 세행정학 3.0에 있는 내용,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과다 공급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가직 7급에 물어봤었는데 9급 레벨은 잘 안 나오고 있다가 뭐처럼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기출에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방금 언급한 내용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들이거든, 학생들이.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앞으로 여러분 학습을 할 때 이미 나왔지만 최근 트렌드에 맞아서 또 나올 수 있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 새롭게 출제 가능한 주제를 정리하는데 여기 있는 책 한 권에 한 4만 몇천 원씩 하는데 여러분이 막 13만 원, 14만 원 들여 책을 다 살 수는 없고, 이런 내용을 정리한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존에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권위 있는 교재 중에서 출제 가능한 내용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새롭게 반영되어서 출제 유력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시험 물어볼 수 있구나 라는 걸 미리 풀어보고 시험장에 유사하게 나오면 풀면 되는 거지. 자, 스텝 1은 이미 지금 촬영하고 인강이 제공되고 있죠. 7, 8월 진행하고 있고 1, 2, 4, 5단원을 합니다. 기초이론이나 조직행정 파트가 추상적인 이론이 좀 있고, 처음 들어보는 추상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같이 우리가 접목하고 기출 문제를 풀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7, 8월에 허겁지겁 내용 다 빼버리고 막 7개를 다 하는 것보다 7, 8월에 4개 파트하고 9, 10월에 제가 따로 인강을 촬영해서 인터넷 강의는 이 부분은 9, 10월에 인강이 올라갈 겁니다. 교재는 23,000원짜리 제 3.0 제일 얇은 교재로 수업할 거고, 4만 원 넘어가는 두꺼운 저 2.0 책이 있었지만 그 두꺼운 책을 보고 1000페이지 넘어가는 걸 읽어본 다음에 다시 또 정리하고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학생들이 해 바뀐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보는 건 3.0 책이더라고. 그래서 굳이 돈 2번 쓸 필요 없으니까 처음 보는 학생은 약간 문장으로 줄글로 쭉 풀어 쓰지 않고 표로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 이게 좀 빡빡한데? 깝깝한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차피 반복해 보다 보면 결국 이 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지막 정리는. 그래서 이제는 중복해서 돈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3.0 책 보면서 중요기출 문제 프린트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요 1-1 과정, 처음 이제 이론을 완성해 나가는 이 과정들은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어가지고 분명히 한글로 적어놔서 내가 발음으로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읽긴 하지만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외교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외교 같은 내용들을 예습한다고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미리미리 예습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업 듣고 이런 뜻이구나 설명하는 예시 사례 같은 거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하면 되고, 복습은 오늘 공부한 내용 진도 나간 범위에서 3.0 교재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때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런 예를 들어서지 리마인드 해보고 나서 매일매일 수업 우리가 하루하루 한 회차 수업할 때마다 3강에서 4강 인강이 올라가는데 데일리 테스트 매번 나가. 기출 10문제, OX 10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행정하기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떤 이론을 배우면 바로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관련된 문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내용은 역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지, 중요한 포인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문제 추가로 풀어보고, 2회분 인강으로 한 6강에서 8강 정도 진도 나가면 그 6강, 8강에 나갔던 데일리 테스트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새로운 문제로 주간 테스트가 나가. 위클리 테스트는 진도가 많이 나갔을 때는 기출만 20문제, 적게 나갈 때는 10문제, OX 10문제 들어가는데 이걸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이 시험에 반복에 나오는 제일 핵심 기출이기 때문에 꼭 풀어봐야 됩니다. 좋은 문제만 골라놓은 거야.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 시기에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 기초이론이나 조직행정, 정책학 같은 파트는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수강생이 많은 1타 강사는 아니지만 내 자신하는 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건 나을걸? 그래서 저마다 교수님들이 내가 제일 쉽게 설명한다, 내가 제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는 사례나 이 내용이 뭘 말하지?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시험 직전에 떠오를 수 있는 내용들은 내가 제일 적합할걸? 그래서 일단 사례를 많이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 학생들이 쌤 수업 시간에 쌤이 이런 말을 했던 사례를 적어놨는데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순간 그 사례 떠오르면서 답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 천천히 풀어가며 설명하다 보니까 이론 수업이 조금 길어지는데 학원 강사는 강사일 뿐이야. 난 학원 강사지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내는 게 아니야. 시험장에 가서 시험 내는 교수님들과 뭐 친분도 있고 성향을 알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 나오는 패턴대로 내가 모의고사를 많이 제공하지만 결국 내가 출제하는 건 아니야. 출제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하니까. 내가 그 교수님들 내는 패턴대로 문제를 내서 여러분한테 공부는 훈련을 막 시키지만 막상 내가 직접 시험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내가 말한 게 다 나온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면 안 돼. 난 강사일 뿐이니까, 출제자 아니니까. 그런데 이 행정학이 공부할 내용이 많고 여러 영역이다 보니까 한때 시험 많이 나왔지만 10년 전에 막 시험 나왔지만 어느덧 10년, 15년 동안 시험 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다 수업할 수는 없고 또 건방지게 내가 다 무조건 안 나와 할 수는 없고 수업 시간에 가려줄 거야. 최근에 강조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 반복되는 부분. 한편 10년, 15년 전에 나왔지만 요즘 잘 안 나오는 내용. 그래서 1순위는 반복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엽적이거나 시대 트렌드 안 맞는 내용은 7급 학생이 하거나 9급에 잘 안 나온 내용이거나 이렇게 제가 가려주면 그에 맞춰가지고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엽적인 건 후순위로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해놓고 시간이 체력이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보게끔 넘기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거고 이 시기는 최대한 이해를 해야 돼. 깡으로 암기하는 건 해 바뀌고 하는 거야. 이해를 최대한 했는데 이해한 대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거나 내가 A라고 이해를 했는데 자꾸 문제 풀면 그게 틀리더라. 해설 보면 B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네? 이런 것들만 외우는 거고 최대한 이해를 해야 깡으로 암기할 부담이 주는 거야. 깡으로 다 암기하면 모래성 짓는 거야. 모래 위에 집 지어봤자 오래 못 가지, 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이 과정을 12월까지 전형 영역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닌데 9월까지인데 PPT를 좀 잘못 적었구나. 여기 보면 그럼 이제 7, 8월 아이고야 여기를 안 고쳐놨구나. 9, 10월 달에 하게 되는 거죠. 9시까지 하고 이제 11월부터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는 11월, 12월에 2023년 11월, 12월에 기출 문제 집중적으로 풀이를 하는데 원래 기출 문제집이 두꺼운 책이 있어. 두꺼운 책이 한 1000페이지 됐는데 그 1000페이지 되는 문제집을 막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에 좀 함몰되고 많이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그냥 기출 문제집만 4만 원씩 막 비싸게 파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 마음에도 그렇고 그냥 프린트로 수업하고 있어서 누군가는 프린트 양이 많아가지고 출력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할 수 있는데 트렌드가 바뀌었어. 나는 이제 꼰대 세대지만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프린트를 제가 PDF 올리니까 태블릿에서 굳이 뭐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 상에서 바로 표시하고 문제 풀고 밑줄 긋고 메모하고 다 하고 끝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하나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쌤 저는 아날로그여서 출력해서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하는 학생은 출력해서 풀어보고 쌤 저는 바로 PDF에서 바로 보는 게 더 자료 정리가 쉽던데요 하는 친구들은 PDF 올린 거 그대로 보고 풀면 되고 따로 이제 책을 출간하지 않고 아마 이번에도 프린트로 제공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가게 되면 진도범위 정해놓고 단원별로 모의고사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국가직 앞두고 국가직 파이널 전범위 지방직 앞두고 지방직 파이널 전범위 모의고사 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아마 프린트가 제공되니까 저하고 1년 동안 TPS 끊어가지고 커리큘럼 따라가면 처음 샀던 그 3.0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뭐 기본서 사고 요약서 사고 기출문제집 사고 하기에는 요즘 경제가 안 좋아. 여러분 부모님 경제도 안 좋을 거야. 트렌드 요즘에 경제가 조금 어렵죠. 우리 경제가. 그래서 그냥 책은 23,000원 한 권으로 끝나고 계속 프린트로 갑니다. 이때 이제 여기는 날짜가 맞게 돼 있네. 11, 12월에 기출문제 집중풀이를 할 텐데 이때는
중요기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전체 단원에 대해서 프린트로 단원별로. 이제 그냥 문제를 막 풀기 시작하면 공부한 내용 조금 머릿속에 까먹어 버렸을 테니까 이론 간단히 정리하고 기출 풀이하는데 이 과정에 내가 보강을 좀 해. 그래서 이게 전체 단원 다 다루면서 문제만 풀고 빨리 끝내면 끝인데 이론을 정리하고 같이 문제 풀다 보니까 조금 수업 시간 16회가 좀 부족해서 아마 18회에서 20회 정도 좀 보강이 붙을 겁니다. 대신 중요한 문제 다 풀 건데 국가직, 지방직, 과거 서울시의 9급, 7급 중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중요 주제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지방직의 7급 레벨 문제를 응용한 경간부나 소방관부, 경경승진 등 다 풀어보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고 이렇게 표현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실력을 막 쌓아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 24년 1, 2월이 되게 되면 단원별 모의고사인데 이번 2023년 지방직 9급도 그래. 작년에는 국가직 9급이 그랬고 올해는 지방직 9급이 그랬는데 문제 푼 다음에 이번에 출제된 이 문제가 내가 여러분에게 풀렸던 모의고사 어떤 문제랑 유사하다라고 할 때 1, 2월의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거의 일치해. 그래서 3회 분식 문제를 풀리거든. 60문제 곱하기 8에 480문제. 그 한 480문제 안에서 90%는 적중해. 그래서 이 시기는 꼭 풀어봐야 돼. 제가 홍보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문제 겹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단원별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예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단원별로 하니까 다음 주 수업은 어떤 범위다 미리 계획표 주거든. 계획표 보고 다음 주는 정책학이네. 정책학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나 3.0 책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예습을 하고 꼭 모의고사 먼저 풀어야 돼. 모의고사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매겨본 다음에 이제 해설 들으면서 이 내용 이렇게 해서 내가 맞췄구나 틀렸구나 점검하면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그날 저녁에는 이제 내용 틀린 거 오답노트 만든 것들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해서 취약한 주제나 테마를 한 4번 연속해서 보는 효과를 여기서 얻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겪으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쭉 올라가는 거야. 예습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되면 국가직 9급이 4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파이널로 전범위 다 섞어놓고서 이제 실전처럼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고 끝나고 나면 5월, 6월에는 지방직 앞두고서 이제 다 섞어놓고서 풀어보는데 요 3월 달에 이제 국가직 9급 대비 파이널 하기 전에 보면 3월에 새 학기 시작되니까 다시 또 좀 대학교에 권위 있는 대학교제가 새로 나오거나 할 수 있거든. 새로 나오면 그 내용은 내가 그때 빨리 정리해가지고 시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모의고사에 제공해 줄 거야. 그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추가된 내용 풀어보고 개정된 법령 확인하고 하면서 시험장으로 갈 능력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짜투리로 특강을 할 거야. 주로 시험 전에 하는데 이번 2023년 시험 앞두고는 주로 이제 암기 특강.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법 조문 내용들 암기하고 있는지 법령 암기나 어떤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20일 이내 신청한다. 7일 내 신청한다. 이런 숫자들 암기하고 이제 특강하고 또 이제 주요 인물별 행중하게 사람 많이 나오니까 사람 이름이 헷갈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 주장했는지 요 인물별 주장 내용들 정리하고 그다음 새행정학 3.0 책이 작년에는 재작년에 이제 책 개정판 3.0 버전 나오면서 새로 출간된 내용에서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새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 80문제, 20문제씩 4회분 우리가 특강으로 풀어봤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 몇 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특강을 했는데 재 바뀌면서 또 새행정학 말고 또 다른 권위 있는 책이 개정판 나오면 또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서 새로운 문제 풀어본 특강을 하게 될 거야. 작년에는 23년 시험 대비할 때는 요 내용들 다 제가 그냥 무료 특강으로 풀어버렸어. 그래서 따로 수강 결제할 거 없이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는데 글쎄 또 무료 특강으로 갈지 아니면 최소한 이제 티패스 끄는 학생들은 다 무료로 듣겠지. 그래서 그렇게 할지는 이제 학원 관리자분께서 이제 정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좀 경제적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올려놓을 건데 그런 거 듣고 이제 파이널 정리해서 시험장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이미 이제 스텝 1 이론 완성 듣고 있는 친구들은 7, 8월에 시작했지, 그지? 이론하면서 중요 기출 같이 풀어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7, 8월에 하지 못한 정책학, 재무행정 등은 9, 10월에 강의 찍어서 온라인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7, 8, 9, 10에 이제 천천히 전체 범위에 대해서 중요한 이론들 이해하고 중요 기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게 되면 기출 문제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패턴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쭉 문제 풀어보고 양이 좀 많아. 문제 많이 풀어볼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막 풀어보면서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시험 답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 함정이 생기는구나 라고 파악한 다음에 1월 되면 단원별로 예습해서 모의고사, 3월 되면 이제 전범위 섞어놓고 모의고사 풀게 되고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암기해야 되거나 좀 새로운 내용들 집중 점검 필요하면 특강식으로 빼가지고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제공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암기한 다음에 시험장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합격권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평이하게 나오면 95점, 100점 받는 거고 좀 어려운데 지엽적 출제 나오면 뭐 90점 전후, 뭐 85점, 90점 사이 이렇게 받게 될 건데 어렵게 나오면 누구나 다 어려운 거지, 그지? 다 어려운 거니까 90인 받을 수 있게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제공하는 수업 따라가서 하면 합격권의 점수는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으면, 보통 학생 욕심이 있으면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사가지고 다른 교수는 문제 어떻게 내는가 좀 풀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커리만 따라가면 합격권 점수 얻을 거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이런 특강들은 무료로 이렇게 다 올려드릴 거고 교재는 계속 언급하지만 프린트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뭐 책 사는 돈 별로 필요 없을 거야. 그래서 뭐 나도 대학생 때 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대학원생 때도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알바 뛰어가면서 교수님 조교 막 등록금 마련하고 해가지고 막 힘겹게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막 수업 듣는 비용에다가 책값 부담까지 지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마 대부분 다 프린트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프린트 올라가면 누군가는 또 그 프린트 출력하고 하는 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각자 방식대로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해서 가면 되고 군무원 수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방직 치고 7월 달에 군무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군무원 치면 되고 7급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뒤에 이제 7급 시험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7, 8, 9, 10월에 국가직, 지방직 7급 대비 모의고사반 돌아가게 되면 그때 7급용 모의고사 추가로 또 풀어보면서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아. 9급을 준비하나 7급을 준비하나 스텝 1에서 이론 완성해 놓고 나서 스텝 2에서 기출 집중 풀이까지는 똑같고 이 모의고사 과정 스텝 3, 4까지 거의 똑같아. 같이 가면 돼. 스텝 3까지는 필수고 스텝 4를 그러면 이제 국가직 지방직 9급 대신에 7급 학생은 7급 전범위를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7급 학생은 스텝 3까지 따라간 다음에 스텝 4만 7급용 모의고사 풀면 되는 거고 특강을 또 같이 들어보고 하면 됩니다. 되겠지, 별거 없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돼. 별거 없다, 커리큘럼이니까.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 고득점 전략을 주고 이게 아니라 커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